저희는 동양의 고대 지혜와 서양의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60대 이후의 활기찬 삶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시니어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초기 신호가 우리 눈앞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년간 반복해온 평범한 아침 습관들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이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수십 년간 경고해 오신 특별한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박사님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존저 역시 영광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전하는 가장 긴급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결코 느닷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조와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적절한 인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골든타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저를 멈춰 서게 하네요. 흔히 뇌졸중이라 하면 쓰러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박사님 말씀은 진짜 경고 신호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군요. 양치를 하거나 신발끈을 묶을 때 혹은 첫 커피를 내릴 때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뿐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미세한 단서들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부분이 놓치는 초기 증상들과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는 최악의 아침 습관들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60대 이상이거나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변화 하나가 평범한 아침과 삶을 뒤흔드는 사건 사이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피라고 조언하시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훨씬 미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바로 갑작스러운 신체 조정 능력의 변화입니다. 칫솔을 잡으려는데 손이 정확히 닿지 않거나 차를 마시려는데 입가로 조금 흘리는 경우, 혹은 셔츠 단추를 채우는 손가락 끝이 마비된 건 아닌데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은 극적이지 않아 무시되기 쉽지만 엄연한 신경학적 신호입니다. 뇌는 모든 부드러운 움직임을 관장하므로 동작이 어설프거나 늦어진다면 노화가 아닌 혈류 차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가 있었나요? 74세의 퇴직 회계사분이 계셨습니다. 매우 총명한 분이었는데 병이 난 게 아니라 자꾸 열쇠를 떨어뜨리고 단추를 채우기 힘들다며 찾아오셨죠. 본인은 관절염인 줄 알았지만 며칠 전 식료품 목록을 적다가 우유라는 단어의 철자가 기억나지 않아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주 초에 미세한 일과성 허열 발작을 겪으셨더군요. 이후 48시간 동안 집중 관리를 통해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란셋 신경학에 따르면 발작 이후 첫 48시간이 가장 위험하며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중증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런데 뇌졸중이 스트레스가 많은 한낮보다 아침에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뇌는 본인보다 먼저 잠에서 깨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에게 기상 후 첫 1시간은 신체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혈액은 끈적해지고 코르티솔 수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아침 습관이 더해지면 뇌졸중 위험은 조용히 폭증합니다. 그 습관들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 건너뛰기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한 혈액은 점도가 높아져 응고되기 쉽고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에 따르면 아침 수분 부족이 첫 뇌경색 발생 원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기상 즉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커피부터 마셨는데 정말 뜨끔하네요.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하체에 고이게 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고 혈전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의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워있다가 바로 무리하게 힘을 쓰는 화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대안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움직인 뒤 천천히 일어나 어깨와 목을 스트레칭 하십시오. 단 2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안전한 아침을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저혈당에 취약해지는데 뇌는 포도당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타격을 입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식사를 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했는데 시니어에게는 다를 수 있겠군요. 식욕이 없더라도 삶은 달걀 반 개나 요거트 한 스푼 정도의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절제력이 아니라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영양을 공급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기상 직후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보는 행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폭증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상 후 첫 3시간 이내에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은 시니어의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아침 10분만이라도 정적인 시간을 가져 뇌가 안정될 틈을 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신체적 비활동입니다. 은퇴 후 흔히 보이는 정적인 아침은 혈류를 정체시킵니다. 오래 앉아 지내는 노인은 뇌졸중 위험이 2배나 높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에 흐를 시간임을 알려주십시오. 결국 건강한 60대 이후의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의 교정에서 시작되는군요.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